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캐릭터를 조작을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씬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씬들이 있을 때 이 씬 말고 다른 씬으로 개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씬 폴더가 있죠. 프로젝트 뷰에 씬 폴더가 있는데 씬 폴더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유니티 아이콘이 있고요. 이 유니티 아이콘에 씬 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씬이라는 파일이에요. 씬 파일이어서 이 프로젝트 하나에는 씬 파일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씬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보면 게임에서 로비로 들어가고 로비에서 또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씬을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어떤 스테이지를 깼을 때 스테이지 레벨업을 딱 했다. 그러면 1레벨에서 2레벨로 들어가서 환경도 변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장면, 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씬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씬을 하나 제작을 하는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뭐 폴더나 C# 스크립트나 이런 등등등등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크리에이트에서 한 10번째 정도 될까요? 씬이라고 있는데요. 이 씬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씬 클릭 하면은 뉴씬이라고 나오죠. 이 뉴씬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름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개발을 할 게임 프로젝트가 간단한 FPS 게임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FPS 프로젝트라고 한번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씬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씬을 생성을 했으면 씬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하이어라키에 FPS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지정한 이름으로 변하죠. 씬의 이름이 변하고요. 그 밑에는 다시 원래 초기화가 돼서 메인 카메라와 다이렉션 라이트 이 두 가지밖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샘플 씬으로 가보면 더블 클릭하면 아까 그 씬이 나오고 또 FPS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빈 씬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씬을 여러 가지 생성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사용자 입력 키를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입력 키를 설정을 하는 방식은 여기 메뉴바에 보시면 에딧이라고 있죠. 에딧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에딧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프로젝트 세팅즈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즈를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에서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인풋 매니저라고 하는 5번째 탭이 있어요. 인풋 매니저를 클릭을 해볼게요. 인풋 매니저에서 여기 엑시스라고 되어 있는 곳을 화살표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탭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중에서 horizontal, vertical, fire, 마우스 X 이런 등등등등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는 마우스 X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마우스의 X축을 기반으로 해서 입력값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horizontal, vertical도 많이 사용을 하는 인풋 매니저인데 horizontal을 열어보시면 얘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버튼을 가져온다 라는 거여서 여기에 left, right, A, D 이런 식으로 키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키 매핑을 해서 이 키를 예를 들어 left 화살표 버튼,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left로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방향 키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다시 닫아보고 저희는 지금 마우스의 입력을
조작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 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X 그리고 마우스 Y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타입이 있고요. 마우스 무브먼트라고 돼 있죠. 마우스의 움직임을 관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무브먼트 여기서 마우스 X는 X축 방향으로 가로 방향, 그리고 마우스 Y는 Y축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할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풋 매니저에 키가 제대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얘는 창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창을 닫아주시고 평평한 일단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캐릭터를 얹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3D 오브젝트 들어가신 다음에 플레인이라고 5번째 있어요. 플레인 클릭 해주시면 플레인이라는 뜻은 평평한 면이죠. 평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 평면 등장을 했죠. 얘의 이름을 이제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디폴트 네임이 나와요. 이런 디폴트 네임이 나와서 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수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레인이라는 곳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Rename이라고 있는데요. Rename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오브젝트를 한 번 더 가볍게 클릭을 해주셔도 이름이 바뀌고요. 또는 저희 이름 바꿀 때 F2 쓰죠. 단축키 F2 키보드에서 F2 해서 눌러도 이름이 변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ground로 변경을 해볼게요. ground. 평면, 땅이다 라는 걸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이제 식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포지션 값을 리셋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이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고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 트랜스폼에 쭉 따라가 오면 오른쪽에 땡땡땡이 있어요. 점점점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리셋이라고 눌러줄게요. 그러면 포지션이 0,0,0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이 스케일 값은 x를 10 그리고 y는 이게 세로축이니까 y는 1로 그대로 두도록 할 거고요. z축을 10 해서 평평한 땅을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좀 멀리 이렇게 보면은 축소해서 보면은 큰 땅이 생겼죠.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땅을 만들었으면 얘를 이제 땅 같아 보이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색상을 바꿔주는데요. 색상을 바꿀 때는 매테리얼을 사용을 했었죠. 매테리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 프로젝트 뷰에 들어가셔서요. 프로젝트 뷰에서 에셋이라는 상위 폴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에셋 폴더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해볼게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 매테리얼들을 하나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폴더를 생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폴더를 material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aterial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폴더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이 material 폴더 안에서 한 번 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create 눌러주시고 가운데쯤에 있어요. 매테리얼이 가운데에 있는데 매테리얼을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매테리얼을 이름을 생성을 할 때는 이 매테리얼이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m 언더바 이렇게 하거나 mat mat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m 언더바 ground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매테리얼이 파일이다 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테리얼을 생성을 했으면 얘를 클릭해보면 인스펙터 창에 매테리얼의 속성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알베도 보이시죠? 알베도 옆에 흰색 창이 있는데 흰색 버튼 눌러주시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컬러 창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해줄게요. 얘가 이제 매테리얼이니까 좀 땅 같은 색깔을 선택을 해줄까요? 땅처럼 보이게 약간 갈색? 이런 색상으로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땅 같나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매테리얼을 이제 씌워보도록 할 건데요. 매테리얼을 씌울 때는 여기 플레인에다가 얹어줘야겠죠? 플레인에 이렇게 직접 얹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인, 그라운드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라운드에 보시면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에서 이 매테리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엘리먼트 제로에 이 매테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야 돼요. 디폴트 매테리얼 대신에 m 언더바 그라운드라는 매테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색상이 변했죠? 다들 변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는 이 게임 씬에서 실제로 돌아다녀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게 하는 유저 캐릭터인데요. 플레이어는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3D 오브젝트 그리고 이 중에서도 캡슐이라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캡슐 선택하면은 이렇게 캡슐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얘 이름을 플레이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변경해주고 오브젝트 생성을 했으니까 오브젝트는 리셋을 해줄게요.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 리셋 해주면 0,0,0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플레이어가 땅에 파묻혀 있는 모양이에요. 파묻혀 있으니까 얘를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지션 값을 지금 이 포지션 값이 이 기즈모를 기준으로 플레이어의 중심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의 y 값을 1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y 값을 1로 올려주게 되면 얘가 땅에 딱 붙어 있는 듯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캡슐을 플레이어로 만들 거고요. 처음에 유니티를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디폴트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모델링을 씌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변경을 합니다. 디자인을 변경을 해요. 이렇게 디폴트 오브젝트, 캡슐 같은 애들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디자인 다 붙였는데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또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폴트 오브젝트로 먼저 기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 앞으로 뒤로 잘 간다. 이러면 나중에 디자인을 붙이는 방식으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어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씌워주도록 할 건데요. 에셋 폴더로 들어가셔서 에셋 폴더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관리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셋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폴더를 생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 이름은 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스크립트 폴더를 만든 다음에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C#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C# 스크립트 이름은 캠 로테이트로 바꿔줄게요. 캠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줄 건데요. 캠 로테이트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왔죠?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왔으면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래스의 네임, 캠 로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네임과 여기 유니티 에디터 상의 스크립트 네임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대소문자도 일치하고 띄어쓰기 다 일치해야 돼요. 캠 로테이트와 스크립트의 클래스 일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가 있죠. 여기서 저희가 사용자의 마우스 입력 값을 이용을 해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로테이트를 돌려주도록 할 건데요. 그때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 중에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로테이트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스타트는 초기에만, 초기 세팅만 해주는 거고 업데이트는 실시간으로 반복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저희가 코딩을 써줘야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 이 안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주는데요. 주석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은 이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 입력을 받아볼게요. 마우스 입력 값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마우스 입력 값은 플로우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이용을 할 거예요. 플로우트는 실수형 자료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숫자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실수형이기 때문에 뭐뭐점 뭐뭐 이렇게 해서 1.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받아올 수가 있죠. 받아오는데 이 변수의 이름은 일단 마우스 x 값을 받아올게요. 마우스 x 값은 input에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까 전에 input 매니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봤던 input 매니저 edit에서 프리퍼런스가 아니죠. edit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input 매니저 이게 있었죠. 이 inpu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input 매니저에 있는 애들을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put 함수에 있는 마우스 x라는 애를 받아오게 하려면 input.get axis 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변수의 이름을 써줍니다. 변수 중에서 마우스 x값은 마우스 x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 name이 마우스 x죠. 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input.getAxis의 쌍따옴표 안에다가 마우스 x라고 해서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마우스 y 값 밑에 마우스 y라고 네임이 있죠. 얘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럴 때 저희가 물론 이렇게 쳐도 되지만 입력을 해도 되지만 같은 코드, 비슷한 코드이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해오면 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쉬운 방식이 있어요. 복사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시고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짠 복사가 됐죠. 그 밑에 컨트롤 D 하면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Y 이렇게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Y 이렇게 해서 마우스 X와 마우스 Y 값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입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X값, Y 값을 받아왔고요. 이제 마우스 입력 값을 받아왔으면 이제 이 입력 값을 이용을 해서
회전이 방향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회전 방향을 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회전 방향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유니티 상에서 여기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벡터 중에서도 벡터 2와 벡터 3가 있어요. 벡터 2는 말 그대로 2차원 공간, 그리고 벡터 3는 3차원 공간인데요. 벡터 3, 3차원 공간의 변수를 설정을 해주는데 dir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dir에다가 new 벡터 3 하고요. 이 벡터 3에다가 커서를 벡터 3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가로를 쳐보시면은 여기에다 이제 3D 벡터와 포인트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x, y, z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x, y, z 값에다가 이 변수를 집어넣어줘야겠죠. x, y, z의 값이 무엇인지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마우스를 X축 방향으로 돌려요. 마우스를 이렇게 좌우로 돌립니다. 좌우로 돌릴 때는 그림판 하나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림판 등장해서 저희 부족하지만 그림 실력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여드리면 자, 얘가 X축이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X축이고 Y축이고 Z축 이렇게 했습니다. 화살표가 있겠죠? 여기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돌린다고 볼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좌우 돌리게 되면은 어느 축의 방향이 움직일까요? 좌우 돌리게 되면은 Y축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좌우니까 로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X축이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마우스의 세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Y축을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마우스의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반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X축은 마우스 X 방향, 마우스 Y 방향, 마우스 Y 방향으로 가고 Y축은 마우스 X 방향으로 가는데 얘를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얘가 좌우로 갈 때는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로테이션을 돌려볼게요. 로테이션 돌리고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값 보이죠? 좌우로 했을 때 지금 왼쪽으로 갔는데 Y 값이 양수로 변했어요. 65로 변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합니다. 마이너스 32, 80이죠? 음수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영어로 초기화해주고 여기에다가는 X방향에다가는 마이너스 마우스 Y 값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컴마 세로 방향은 그대로 가죠. 마우스 X 방향이 들어가고 저희는 Z축으로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Z축은 요 방향 까딱까딱하는 방향인데 Z축은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그리고 0 이렇게 좌표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코드를 입력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이제는 회전 속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